아프리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난과 전쟁이 되물림되는 위기의 땅으로 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이자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죠.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관광자원들. 이것 덕분에 아프리카는 최근 들어서 흙 속에 숨겨져 있는 검은 진주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자원 보고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아프리카계 스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프리미어 리그를 비롯한 유럽 축구계에서 아프리카계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종현의 아프리카를 알자,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아프리카에서 여러 차례 대사를 지내신 아프리카 문화원의 명예원장이신 유종현 전 대사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프리카를 최근 기회의 땅이다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는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오랫동안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황폐해지고 못 살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정치적 불안정, 이것이 아프리카의 대명사였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내가지고 아프리카 자신의 사람들도 굉장히 각성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여러 선진국이나 옆에 있는 다른 대륙의 사람들도 아프리카를 하나의 마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지원해 주자.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서로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과거에는 절망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회의 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게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지, 아프리카의 진정한 매력은 무엇인지, 아프리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아프리카와 함께 진정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회의 땅 아프리카를 우리가 어떻게 접촉해 나가느냐,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절망의 땅, 과거에는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약 한 3세기에 걸친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때 당시 식민지를 할 때 아프리카 식민지를 유럽 열강들이 서로 이건 내 식민이다, 저건 내 식민이다, 이 구획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베를린에서 1440년대에 모여서 유럽 열강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요, 국경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프리카는 자연 그대로 생긴 그대로의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국가 요소를 세 개를 잡지 않습니까? 주민, 영토,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생활 환경, 작업, 자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적으로 무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이건 독일이다, 이건 영국이다, 이 프랑스다 이래가지고 차를 대고 다 줄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 나라를 세웠다. 그 나라가 과연 자급자족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민족이 단일 민족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3,000여 부족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 가면 250여 부족이 사는 데도 있고 보통 40여 부족. 그 부족끼리 또 내전이 또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부족이 국정 때문에 지금은 국적이 달라져 버린다. 그런 이제 비극이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애국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시족만 사랑하는 애족심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서 이 어떤 시족의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 출신들이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입니다. 그 돈을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족에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럼 그 시족이 다 같이 먹고 살아요. 그게 이제 원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그 가족 제도. 가족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린다. 이슬람에서는 4사람까지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그 제한된 그게 인원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뭐 힘이 있고 추장에 해당되고 왕이 된 사람들은 수없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들어놓으면 기백 명씩 건네는데 이런 기록이 나와 있듯이 뭐 이런 사회이니만큼 그 사회가 그대로 발전될 수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런 유럽 일강들이 들어가지고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도 잡아가고 부존 자원도 캐나가고 여러 가지 착지로 말미해가지고 상당히 그 아프리카 개발이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식민지 반식민지 정책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경향에 따라 가지고 아프리카 모두 다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구획했던 경계선이 국경이 돼가지고 나라가 무진장 지금 56개 국가가 독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독립해 가운데 12여 개국은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석유도 나고 뭐 건강도 나고 다이아몬드도 나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못 살고 있어요. 그게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급자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런 이유. 그래서 유엔에서 지적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빈국 그 미개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45개국이 있어요. 그 중에 32개국이